왜냐하면 아직 그 나머지 인원들의 임무가 뭐였는지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네. 사실로 보이는데 그게 100% 확인되는 것은 사실상 현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런 제보, 첩보가 있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는 빨리 공개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당신들의 임무는 이미 노출됐고 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당신들 잘못 아니니까 무기는 빨리 돌려보내고 다시 블랙의 신분으로 돌아가라. 이 요원들이 어디를 타겟으로 했고 어떤 무기가 회수되지 않았고 아직도 복귀 명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어제 국방부 장관 대행은 그 전에 박선원 의원이 아침에 긴급하게 네. 지금 복귀 안 돼가고 있다. 긴급하게 알렸고 보니까 그 블랙 요원이 제보할 때 박선원 의원이 이름을 거론했더라고요. 네. 그 박선원 의원이 어서 돌아오라고 말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어서 다시 말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청주공항 폭파하고 사드 테러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C4에다가 폭발물이잖아요. 네. 엄청난. 네. 그다음에 권총 탄창 5개. 음. 그리고 인원은 얼마 이런 얘기 쫙 했단 말이에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네. 근데 그 국방부 장관 대행 김선호 대행은 다 복귀했다고 그랬는데 전현희 의원이 다시 확인해봐라 네. 라고 국회에서 질의하고 나서는 아직 입장 발표가 없거든요. 아직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습니까? 확인이 안 된 네. 거예요? 여전히? 아직 저도 어제 저녁에 다시 체크해 봤더니까 저 개인망으로 개인망으로. 아직 복귀를 안 한 인원이 있다라는 제보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민주당이 이런 제보 들어오면 덜썩 발표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사실 이거 들어왔을 때 저하고 박선원 의원하고 또 여러 의원들이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체크를 했어요. 다시 모 의원을 또 현지에 보내서 그 지역구 의원을 보내서 체크도 하고. 네, 또 면담을 다시 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한 다음에 했는데. 또 바로 모든 사실을 얘기하면은 바로 음모론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2중 3중 체크를 하셨다는 건데.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복귀하지 않았다. 40여 명 있었는데 5명은 선관위 가가지고 그 케이블 타이를 묶어서 복면 씌워가지고 수방사 지하 벙커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야구방망이 들고. 근데 네. 거기까지는 임무가 확인됐는데 나머지 임무가 확인된 적이 없는데 네. 이들이 그런 임무를 맡았던 것 같다는 게 지금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제일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임무가 선관위 직원 30명 납치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다음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 텐데. 거기 뭘까? 예. 분명히 대의 명분을 비상계엄에 대한 갖게 하기 위한 사후 테러라든가 그렇죠. 소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도 추적은 하고 있죠. 네.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럼요. 블랙 요원이 어딘가에 아직도 네. 복귀 명령을 받지 않은 채 무기를 들고 있다. 네. 근데 그 무기가 엄청난 일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다. 네. 근데 일단 노상원이 아마 정점이었을 텐데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명령의 체계가 좀 끊겨버린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사실은 이런 건 우회 공작 요원들이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예. 거기에는 휴민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HID 같이 북파 공작원에서 완전히 하는 인원이 있고 예. 하나는 머리로 하는 요원들을 우회 공작 요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해외와 국내에서 같이 해요. 예를 들면 본인이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중국 같은 데 가서 탈북자라든가 탈북자요? 아니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 가서 탈북자라든가 또는 북한에 들어가는 인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빼오는 기능을 하는데 그것은 국내에서도 활동하는 인원이 있어요. 국내에서 하는 우회 요원들은 탈북자나 조선족이나 조선족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또는 뭐 북한과 좀 연관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망을 갖고 있죠. 조선족.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정보들을 빼내는데 아마 그
정식으로 있는 불행 요원일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불행 요원이 운용하는 그 조직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조직은 항상 점 조직이라서 한 명한테만 임무를 받아요. 불행 요원 그래서 한 명. 직속 상관한테만 한다고 네, 하는 거구나. 직속 상관 불행 요원이 있으면 사실 지원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하부 조직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임무가 주어지면은 평소 생업을 하다가 생업을 딱 하다가 모여서 무기 같은 거 주고 임무를 받죠. 그래서 이 형태는 두 가지로 추론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활동을 하는 요원에게 임무는 내려간 것 같아요. 청주공항 한 팀은 청주공항 왜 한 팀은 청주공항입니까? 청주공항은 F-35가 있거든요. 예. F-35는 미국으로부터 도입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비행장 중에서 또 거기가 제일 첨단 스텔스기가 있으니까 아하. 하고 거긴 또 미국 기술자들도 좀 있어요. 미국 그 F-35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미군들이 있군요.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하고 한 팀은 사드 기지에 대한 임무를 받았고 사드 기지는 완전히 미국 전략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게 아니고. 임무를 받았고 제보 내용이에요. 제보 사실은 내용이. 제보 내용 계속 확인 중에 있는 제보 내용인데 한 팀은 그쪽 사드 기지였고 그런데 이제 그 임무는 받았는데 시점은 안 받은 거예요. 그 대기 명령 아닙니까? 예, 대기에서 어느 때 하람 하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스탠딩 오더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 지시를 받는 조직 그 불행 요원으로부터 그 끊어진 거예요. 그건 두 가지로 추론되죠. 구속된 인원들 있잖아요. 예. 갑자기 구속된 끊어지는 거고. 노상원, 문상호. 예, 뭐 그런 라인에서 구속된 인원은 끊어지고 또 실제 그 안에 있었던 38명의 불행 요원과 HID 요원이 있었다 했잖아요. 예. 그 요원들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전화기도 압수수색 당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화 라인이 끊어졌을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수사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속한테 명령이 내려오지 않아서 불안한 거죠. 무기는 이거. 받았는데 네, 그 스탠딩 오더라고 하잖아요. 네. 대기 상태로 있는데 네. 이걸 언제까지 대기하라는 건가? 불안을 느낀 요원 중에 임무를 하나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원 중에 하나가 그렇죠. 나 무기 이거 무시무시한 무기 들고 있는데 네. 나보고 복귀하라는 명령을 개통을 통해서 내려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우리는 그 개통 명령만 들으니까 예.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제가 그러니까요.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네. 말씀하신 그 조선족 얘기하시니까 앞에 제가 네. 브리핑 때 한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아주 브리핑 못 들으셨죠? 네네. 앞에 걸 못 듣고 왔네요. 뭐냐면 네. 제가 그 윤석열이 이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의원님의 생각이 아니고 제 추론입니다. 근데 네. 이제 적극적으로 추론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어제 백령도 작전 수첩에 나오신 거 그렇죠. 들었죠? 네. 거기 폭파시킨다고. 네. 그거는 저는 천안함을 재현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북한의 네. 소행이라고. 네. 백령도 인근에서 그렇죠. 그 침몰했잖아요. 근데 굳이 수고한 반국가 섹터를 백령도 그 멀잖아요. 백령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침몰시킨다? 저는 제2의 천안함을 만들려고 했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천안함 그 폭침을 부정하는 자들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거든요. 네. 그렇게 추정하는데 네. 노상원의 수첩에서 이 백령도에서 배를 폭파해서 침몰시킨다는 내용까지 나온 마당에 적극적 추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음모론으로 맞아요. 매도하고 수첩에서 나왔잖아요. 고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러는데 지금은 어떤 단서든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다 체크해야 됩니다. 끝까지 찾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봅니다. 사실 이 제보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의원들 몇이 모여서 일단은 해당 부대 경고를 해주자. 일단은 이 신뢰도가 그 지금 따지기보다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한 발이라도 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군을 통해서 경계 강화를 해라. 테러에 대한 징후가 있다. 자세한 건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경고해놓고 경고하고 그다음 확인 작업을 계속한 거죠. 그렇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 못 믿어. 이거 어떻게 말해?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0.1%라도 있으면 그죠. 알려줘야 터지면 이미 되잖아요. 늦으니까. 그래서 미리 알려줬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쪽 계통으로 알려주고 부승찬 의원이 국방위 간사니까 또 알려주고. 정식으로 좀 알려줘라. 어. 그래서 피해가 혹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제보가 들어온 거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지역구 의원을 또 보내서 좀 관련이 안다 그러더라고요. 제보자 쪽을. 제가 그래서 받았던 또- 제보 중에 미군을 네. 죽인다는 제보가 네네. 이게 그 청주공항 얘기였던 건가? 네. 거기 미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F-35를 정비하는 정비 요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거기 갖고 있는 폭약이 C4 컴포지션이라고 통상 이제 아주 폭파하기 쉬운 거예요. 벽에 이래 붙이면 폭파하고 그렇죠. 그런 거 영화에서 있잖아요. 많이 나오는 거. 특수 요원들이라는 거. 예. 네, 그런 폭약을 갖고 있는데 이 요원들이 임무는 받았는데 지금 사항을 보니까 거의 뭐 다 잡혀가고 이제 사항을 종료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죠. 라인이 끊어져 이 버려서 무시무시한 무기를 내가 들고 있고 네, 예. 대기 상태로 있는데 네.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지금 3주가 됐어요. 네, 계엄 선포로부터. 네. 그럴 수도 있고 그 현역 불행 요원이 급파돼서 그 조직원들과 규합되고 있는데 그 상급자 라인이 끊어졌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이건 밝히기가 자칫하면은 숨어버리면은 예, 그렇죠. 밝히기가 어렵거든요. 영원히 못 바뀔 수도 네, 있죠. 네. 무기와 함께 숨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 분야는 최대한 빨리 수사 당국이 수사도 하고 군에서도 불행 요원 모든 업무를 중지하라. 그래서 어제 급하게 전nhân 의원이 그 법사위가 열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방부 차관이 와 있고 그럼 국방부 차관한테 정식으로 다시 그러니까요. 얘기해라. 그래서 그래서 어저께 다시 했어요. 보니까. 사실 어저께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 급하잖아요. 급하죠 이런 거.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경계태 해당 부대는 하고 이 불행요원 임무 중지시키고 일단 공식적으로 그다음 그 탄약이라든가 소총 이런 것들 무기들 정보사 다시 확인해라라고 정식으로 다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거죠. 그 전에는 부승찬 간사가 간접적으로 그냥 국방부 쪽으로 알렸는데 이게 더 네. 아직 여전히 불안한 것은 그 두 가지 임무는 블랙 요원에 의해서 드러났다고 치면 네. 이게 전부일까?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것들이 저는 엄청나게 많다고 백령도 보여지고. 작전도 수첩을 통해서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자들은 어차피 계엄 성공하니까 그다음부터 자기 세상이니까 네. 그 끔찍한 상상 이자들은 보면 이 신께 바치는 재물로 생각했어요. 무속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물로 생각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중국어 가능자 네. 처음에 네. 러시아 중국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때 왜 중국어일까? 굉장히 저는 하나 궁금하고 계속 궁금하거든요. 이유가 있으니까 모집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윤석열이 담화할 때 그 황당한 담화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 내란 아니라고 하면서 국회는 질서 유지 때문에 보낸 거라고 하면서 그때 뜬금없는 제가 가장 이해 안 가는 한 대목이 있었어요. 잠깐 보시죠.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 저는 뜬금없었거든요. 네.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자기는 다시 돌아온다고 믿고 있었고 무슨 근거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계속 제보받았던 김건희 오비 찾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김건희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그럼 내가 통일 대통령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했다는 제보.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뭘 하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한 말이 저거든요. 중국인이 드론을 띄워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촬영했다고 이 얘기를 왜 하지? 이게 지금 계엄 재선포 2차 계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저 대목이 가장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제 블랙 요원 중에 중국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국어와 러시아 하는 인원들이 따로 뽑았다는 거 일부 아닙니까? 뽑았다고 그러면 제보가 있었죠. 중국어 하는 사람을 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다 뽑은 거죠. 그런데 어제 공개된 그 제보 내용
사드는 미국의 전략 자산 아닙니까? 그런데 잡고 보니까 중국어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북한은 북한 인민복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 묻고 어쩌고 인민군복 3주 전에 납품받았다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체포했어요? 근데 중국어를 말해. 한국말 모른다면서. 그러면 중국이 미국의 전략 자산인 사드 굉장히 싫어했으니까 이 폭파에 개입했다라고 수사 발표를 해요. 그러면 북한도 북한을 끌어들인 것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게 미국이 참전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중국이 우리 사드를 공격했어? 미국 참전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 제 추론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중국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은 이 사람이 중국어를 잘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중국어를 모국어로 써야 돼. 그러면 그래야 중국의 스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설이 맞으려면 조선족 내지는 이중국적, 중국적 이중국적 있지 않습니까? 이중국적자가 그 블랙에 들어 있어야 된다. 빨리 복귀하고 네. 특히 무기를 반납해. 이걸 공개 메시지로 여러 곳에서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법사위에서 부랴부랴 전현희 의원이 그 국방부 차관한테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복귀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임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그 네, 중요한 네. 판단이었다고 보고 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이분들이 돌아와서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네. 그럼요. 네, 그 제보가 저는 사실로 보이는데 네.